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에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양이 넉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4월 중순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공기질과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그리고 경북은 보통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0도, 구미 2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과 구미는 19도까지 쭉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낮에는 연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경북 북부에서는 일요일 오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서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최소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계속해서 날씨는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득표율 1, 2위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TK 표심이 0.7%포인트 차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 나가기도 했지만 개표 5시간 만인 어제 새벽 0시 반쯤 윤석열 후보가 역전하면서 초박빙 승부가 개표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과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 등 나머지 10개 시도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에서 7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경북에서는 72.8%로 두 번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19대 대선과 비교해 9만 2천여 명이 더 투표했고 투표율도 지지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가 79.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수성구 76.23%로 두 번째, 남구 76.22%로 세 번째 순위였습니다. 대구 경북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라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 대의에 가장 충실하게 투표를 한 것이고요. 윤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 과제라는 게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윤석열 후보에게 보여준 압도적 지지율이 당선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음이 투표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최초로 대구와 경북에서 20%대 득표에 성공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구 21.6%, 경북 23.8%의 득표율을 얻은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경북에서 민주당의 후보 중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향인 안동에서는 경북 최고의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북 득표율은 72.76%, 5년 전 19대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48.62%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8.75%를 합친 득표율 57.3%보다도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곳은 군위와 영덕, 의성인데 윤 후보에게 80%가 넘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기존의 강한 보수세와 함께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도 보였습니다. 첫 티켓 출신 민주당계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북 득표율은 23.8%,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21.73%를 넘어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고향인 안동에서의 득표율은 29.13%, 경북 시군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모교인 안동 예안면 월곡초등학교 3개 분교장에 마련된 예안면 제2투표소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단 한 표가 적은 108표, 47.79%를 득표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6.9%를 받았습니다. 또 이 후보는 비교적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예천 호명면, 영주 가흥 1동, 구미 산동읍과 양포동, 포항 효곡동,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0%를 몰아준 김천 율곡동 등에서 득표율 30% 이상을 얻었습니다. 과거보다 진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수의 견고함이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다소 옅어지는 듯했던 지역주의 구도가 이번에 다시 확인됐고 민주당의 일부 높은 득표율도 후보의 연고지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이슈들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지역 프레임 안에 갇혀서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자체 몇 달 남지 않은 지자체 선거 역시도 기본적으로 지역주의 구도 안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치열한 양강 구도 속에 경북에서도 진보 정당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때 경북에서 5.17%를 득표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88%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인 티켓 표심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이라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선인에게 바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박빙개표에 많은 유권자가 쉽게 잠들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옛날에는 한 10시 되면은 거의 판가름 나잖아, 그지? 아이고 이번에는 뭐 완전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은 큰 이변 없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지지를 보낸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부동산을 비롯해 켜켜이 쌓인 현안 중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비롯해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환경도 더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들이 좀 기회가 많아서 잘 풀려서 손님도 많아지고. 통합신공항 등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지역 공약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R&BD 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늘 길이 열려야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업무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이나 바이어들이나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 대선에 모든 후보가 공들였던 청년층들은 남녀 갈등,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꼽으면서도 역대 최소 표차로 느낄 수 있는 양분된 사회 분위기를 통합하는 데 먼저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가부 폐지도 잘 논의하셔가지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보복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뭐가 옳은 건지 잘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달구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구의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달구시는 오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 공약 관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달구시가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여진 공약은 모두 16개로 달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 문화공간 조성, 달구시청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입니다. 경상감염과 달성 토성 복원, 전기차 혁신 산업 클러스터 구축,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에 제안한 공약도 2개 있는데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 조성 등입니다. 대구 가창 산불이 14일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5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문제는 진화 헬기가 부족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산불이 있었다며 방화를 의심하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가창댐에서 물을 뜬 헬기가 쉴 새 없이 산불 현장을 오고 갑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주일이 되었지만 불길은 꺼졌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헬기 4대가 산불 현장에 처음 지원되는 등 어제 하루 진화 헬기 16대가 투입됐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면서 민가 근처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이 14일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년 전 이맘때 같은 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산불이 났다며 방화를 의심하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 발생하고 또 막 꺼질 때도 한데 또 발생하고 2년 전에도 한 5번 그랬어요. 이번 산불은 지난달 26일 밤 광덕사 인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저녁에는 최초 발화 지점에서 1.5km 떨어진 운흥사 근처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2차례 불로 지금까지 산림 25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산세가 험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렵고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어 산불이 오래가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산불 진화에 헬기가 집중 투입되면서 가창 산불에는 헬기 지원이 여의치 않은 것도 진화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울진 및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서 그쪽에 소방 헬기라든지 많은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까 많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이쪽에 산불 마무리하고자.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75%이며 오는 13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어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주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울진 산불로 일주일 넘게 대피 생활을 하던 이재민 가운데 일부는 인근 리조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던 이재민 8명이 대피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이재민들이 일주일 가까이 생활해온 울진 국민체육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텐트를 치웁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친 지난 4일부터 텐트 생활을 이어오던 이재민 140여 명이 인근 리조트 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민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난방도,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식을 했던 탓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확진자하고 누가 접촉을 했는지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오늘 확진이 떴습니다.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들긴 한데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감염되지 않은 이재민들은 이제 온돌방에 화장실도 있는 리조트 객실에서 생활합니다. 비좁은 텐트에서 서너 명씩 생활하던 것보다 환경은 훨씬 나아졌지만 이곳마저도 2주 뒤엔 비워줘야 합니다. 또 여기서는 2주밖에 못 있어. 내 집이라고 매련하고 전기 꽂고 밥 해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옷 한 벌 못 건지고 처참히 타버린 집을 생각하면 이제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이라도 한 칸 이제 꼬매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가 그게 이제는 그렇지. 정부는 우선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최대 8천여만 원까지 자가주택 복구비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생계비 등 현금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는 이번 산불로 생계수단까지 불타버린 고령의 1인 세대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선 개표 결과 충청권은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판세를 정확히 반영했던 충청권이 이번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고 충청 대망론도 불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려온 충청권이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전에서 49.5%, 충남에서는 51%를 얻어 충청 4위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 후보는 세종에서 51.9%를 득표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윤 후보를 앞질렀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몰아줬던 대전에서도 초반 접전이다 자정쯤부터 표 차이가 벌어져 결국 5개 모든 구에서 이겼고 특히 충남에서는 신도시가 밀집한 천안 서북구와 아산만 빼고 모든 시군에서 큰 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정치에 뛰어든 직후는 물론 공식 선거운동 첫날과 마지막 날 등 그야말로 중요한 순간마다 충청을 찾으며 충청의 아들을 부르짖었던 만큼 충청 대망론에도 불이 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대전보다는 윤 후보 부친의 고향이 있는 충남에서 표심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충청권에서 2%대의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의 충청권 최종 투표율은 세종시가 80.3%로 호남권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대전 76.7%, 충남은 73.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투표율이 크게 상승할 걸로 예측됐지만 직전 대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일주일 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윤웅선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50대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사고 현장. 바닥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너무 낮고 상단의 안전바는 너무 높아 쪼그려 앉아 일할 때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추락을 방지할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추락 방지 조치들, 예를 들면 울타리라든가 안전난간, 펜스, 덮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설치해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안전고리도 한쪽에 고정돼 있어 작업자들이 넓은 공간을 움직이기엔 부적합해 사용을 꺼리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감시자도 없었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결국 현대제철 스스로 정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3가지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같은 공정에서 일해온 노동자는 동료들이 2번이나 용기에 발목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시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발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처치가 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등에 안전고리를 걸어라는 거 외에 덮개는 없으니까. 한편 당진제철소 사고와 달리 지난 5일 발생한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는 위탁의 하청까지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대제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긴급으로 병상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2개이던 병상 배정반을 8개 조로 확대 편성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등 분만이나 기저질환자, 10살 이하 소아 등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와의 24시간 응급체계 협력을 강화하고 병상 확보가 안 될 경우 행정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병상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등의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경북 구분 없이 병상을 상호 협의하고 의사회 협조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경산 볼파크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이어진 삼성 라이온즈의 2022 시즌 스프링 캠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총 36일 동안 진행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이 삼성은 3번의 연습 경기를 포함해서 시즌 개막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허사명 감독은 올해 스프링 캠프를 놓고 시즌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잘 진행한 것 같다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하루 휴식일을 가는 삼성은 내일 오후 1시 홈에서 한화를 상대로 2022 시즌 시범 경기에 돌입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3월 정부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올 초 대구시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별도의 연소득과 소득 감소분을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2022년 3월 10일 기준으로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돼 있으면서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흘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의 운행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9억 원으로 1,800명의 대리운전 기사에게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분석한 1월 대구 경북 지역 경제 실물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월보다 9.2% 줄었고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15.2%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은 14% 늘었고 건설 투자 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은 4.6% 늘었습니다. 수출은 19.3%, 수입은 41.5% 증가했습니다. 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8만 2천 명 늘었고 고용률은 58.5%로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구가 한 달 전보다 0.3% 떨어졌고 경북은 0.3%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거주하는 6천 가구에 화재 경보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소화기를 나눠줍니다. 소방용품을 설치한 뒤 5년이 넘은 가구를 점검해서 오래되고 고장난 시설은 바꿔줍니다. 대구에서 최근 5년 동안 화재로 숨진 사람은 한 해 평균 1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4명이 단독주택에 거주합니다. 대구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7만 2천여 가구에 무상 보급했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 공모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7년 미만의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60억 원이 지원됩니다. 요즘 4월 중순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가긴 좋은 날씨지만 미세먼지와 공기질이 탁한데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경북은 보통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금요일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0도, 구미 2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과 구미는 19도까지 쭉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가량 차이가 나겠습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내외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연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건조함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조금은 건조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 비 소식은 경북 북부에서 오전부터 시작돼서 대구와 경북 남부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이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일본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칠곡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칠곡 1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0도, 영양 영하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영양 모두 19도로 어제보다 기온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계속해서 나름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에 내린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